햇볕과 바람, 물,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비옥한 땅. 고운 빛깔 가득 머금은 홍화는 붉은색으로 거듭나기 위해 또 한 번의 조화를 이룬다. 대홍색.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권위를 상징하는 홍색을 만들기 위해 천에 붉은 물을 들이는 기술을 지닌 홍염장을 두었다. 문화라는 게 한번 단절되면 그게 이어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여기까지 정말 피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네. 가히 홍색의 시대라 부를 만큼 수많은 붉은색이 존재했던 조선시대. 그 격조 높은 색채 예술이 홍염장, 김경렬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조선시대 홍화 재배는 왕실에서 관리하고 권장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조선시대 왕의 곤룡포는 대홍색이었다. 왕과 왕실을 상징하는 권위적인 색. 그러나 찬란했던 대홍염색의 역사는 조선시대를 끝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다. 홍염 같은 경우는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홍염장의 어떤 그 맥을 이어 내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맥을 다시 잇기 위해 홍염의 길을 선택한 김경렬 보유자. 보유자는 16의 나이에 명주실 공방에 입문하며 서서히 홍염의 길을 걷게 된다. 홍염을 꾸준히 연구하며 시작된 유물 재현을 계기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매진한 김경렬 보유자. 그 결과 홍화염색의 탁월한 전승기량을 인정받으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 보유자로 지정됐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공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색채, 품고 있는 색채들을 그 실패를 통해서 무진장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잿물의 쓰임도 이제 문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러한 잿물 연구,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초 연구, 이런 것들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김경렬 보유자는 홍염 복원을 위해 가장 먼저 홍화 재배에 몰두하며 홍염에 가장 적절한 홍화 채취 시기를 찾아냈다. 요때가 가장 청년기죠. 이때가. 만개하면서 여기 이제 붉은색 소를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익어가고 있을 때, 요때가 가장 좋습니다. 요때가. 요렇게 요 밑에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꽃을 수확하면 요것은 이제 염색 재료, 염제로 쓰고요. 씨는 이제 약용으로 쓰고, 마른 홍화 때는 또 태워서 우리가 잿물을 내리는 데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유용한 그런 식물이 홍화가 되겠습니다. 채취한 홍화를 햇볕이 강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완전히 건조시키면 오랫동안 보관해 사용할 수 있다. 저 홍화꽃을 따가지고 건조시킬 건 건조시키고, 그리고 또 홍떡을 만들어서 갈무리 할 거는 홍떡을 만들고, 요번 작업은 이제 그 홍떡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채취한 생홍화를 절구에 넣고 잘 찧어 주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쪄가지고 여기 꽃이 이제 지금 다져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황색 속으로 나고 요 속에 이제 쌀뜨물이 들어가서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만지면 지금 물이 막 나오듯이 손에 지금 막 물이 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다져.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요 따가지고 홍떡 만드는 것은 이렇게 생물일 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노란 꽃을 땄는데 지금 점점 붉어지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익고 있는 거예요. 자, 참 귀한 거예요, 이게 꽃이 지금. 잘 찌은 꽃잎을 물에 담가 주무르기 시작하면 꽃에 밴 황색소가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 봐, 금방 이거. 노랑은 빠지고 이 속에 색소는 점점 노랑을 우리가 땄는데 지금 빨갛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노랑을 따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황색이 빠지면 물을 버리고 다시 새물을 받아 황색 빼기를 이어한다. 요거 조금 같은데도 벌써 몇 번을 해도 이렇게 나오죠. 이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맨 처음에 떠보는 물은 탁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또 한번 떠보는 물은 또 아름답고, 이제 또 그 마지막 연한 물이 나오면 이제 또 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다 됐구나. 또 안 넣어도 되고, 꼭 이 홍염이 아니더라도 청염도 마찬가지고, 어느 거든지 작업하는 사람이 그 염액에 대한 변화를 왜냐면 읽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 홍화에 남아있을 황색을 모두 빼내기 위해 물에 더 담가두는 것이 좋다. 요건 쌀뜨물을 삭혀놓은 것입니다. 요건 이제 밥하기 전에 이 쌀을 물로 씻은 거를 삭혀놓은 거죠. 이제 진하게 보이죠? 이제 하얀 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더 진하게 보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담그는 순간에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발효한 쌀뜨물에 담갔던 홍화의 물기를 꼭 짜낸 후에 이것을 꺼내 잘 펼쳐놓는다. 이제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해서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사람의 이 손이 참 대단합니다. 이 기구. 사람 손 같은 좋은 이 기구가 없죠. 규합 청소에는 독고마리 잎을 덮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고마리가 없을 때는 이제 넓적한 이런 당나무 잎 같은 게 좋습니다. 물에 잘 씻은 당나무 잎을 홍화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린다. 그리고 쑥을 덮어 하루 동안 발효에 들어간다. 이제 밤새 발효를 잘 거친 홍화를 확인하는데 쑥과 당나무 잎을 걷어내니 붉은색을 머금은 홍화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제 노란 것 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익어버렸잖아요. 밤새 발효가 된 거죠, 지금. 점성이 있어가지고 만들기도 참 이제 용이하게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붙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기가 우기니만큼 얇게 해서 빨리 말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궁중에서 이제 그 겨울에 어떤 그 혼례나 가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잿물만 바로 넣으면은 바로 작업이 되니까 우리가 이 황색소 빼는 과정이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이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겨울 같은 때는 꽝꽝 얼었을 경우에는 요즘같이 수도도 없고 뭐 이렇게 야외에서 작업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손 작업이. 그럼 뭐 불을 벗어 뻔합니다. 근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홍떡을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어디서든지 태워서 잿물만 내리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용한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또 색깔까지 좋죠. 이건 뭐 굉장한. 건조가 잘 되며 장기간 보관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 보유자는 수많은 홍떡을 만들어 왔고 그 결과 가장 이상적인 홍떡의 모양을 찾아낼 수 있었다. 보유자의 손끝으로 빚어낸 홍떡은 약 2, 3일간 건조하면 완성이 된다. 콩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만드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화, 꽃하고 이렇게 궁합이랄까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콩대고, 그 다음에 이제 홍화대, 홍색소를 추출하는 게 이제 잿물의 임무라고 한다면 콩대가 가장 잘 우러났습니다. 규합 청소에 보면 태워가지고 재가 사그라질 즈음에 물을 벗어 끈다 그랬거든요. 미처 재가 사그라지기 전에 물을 붓게 되면 그 높은 온도에서 재에 있는 그런 그 알칼리 성분이 잿물이 우러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머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한 아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홍색소 추출에 필요한 잿물을 만들기 위해 잘 마른 콩대를 태워 재 만들기를 시작한다. 가장 이상적인 잿물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재료로 재를 만들어봤던 보유자는 홍염의 가장 이상적인 잿물 재료로 콩대를 선택했다. 어느 정도 콩대가 타면 불이 사그라지기 전에 물을 뿌려준다. 서울에 위치한 보유자의 공방에서 본격적인 홍염을 진행하는데 먼저 홍염의 중요한 염제라 할 수 있는 오미자초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오미자에 물을 충분히 섞어준다. 그 오미자초 같은 거하고 그 산하고 이게 친화성이 좋은 직물이 바로 명주직물이잖아요, 실크. 그래서 견광이 그 증가한다든지 또는 견명이 또 생긴다든지 그리고 탈색이 좀 덜 된다든지 날아가는 거 이제 방지하든지. 그래서 그 이 초는 아주 그렇게 유용하게 쓰는 그 염색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네. 오미자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주간 잘 발효시키는 것이 좋다. 먼저 잘 발효된 오미자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체에 걸러내면 오미자초가 완성된다.
이게 이제 지금 잘 건조된 홍합꽃인데요. 지금 이제 이것을 자루에다가 약 한 2근 정도, 2근을 이제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색소 빼는 그런 이제 작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합꽃은 황색과 홍색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홍염에는 홍색이 필요하기에 황색은 빼내는 것이다. 물에 담그니 홍화에 있던 수용성 황색소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 궁중의 어른, 임금님이 입으셨던 그런 그 대홍색의 직물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황색소를 좀 많이 빼면 그 아주 그 홍화의 본연의 그 홍색, 그 짙은 그 홍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할 때는 이제 황색소는 많이 빼고 작업을 합니다. 물에 담그고 짜내기를 반복하니 황색은 빠지고 홍색만이 남았다. 이어서 며칠 뺐죠. 이제 담가 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며칠 뺀 거죠. 네, 이것은 지금 한 이틀 담궈 놨다가 계속 취득해서 이제 황색소를 뺀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꽃잎이 그냥 뭐 그 아주 지친 거죠. 아주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이렇게 그 노란 색소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꽃에서 이 황색소를 다 빼니까 이건 아주 엄청 그냥 뭐 지쳐서 이제 그 홍색소가 빠져나오기 직전에 그런 이제 꽃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불용성 카타민이라고 하는 색소는 그 잿물에서 빠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염색에 적용하신 거죠. 그 붉은 색소가 나오고 부스러진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만하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그만할 때가 이 재료에서 스스로 다 자기들이 보여집니다. 홍화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양에서 준비해온 콩떼제가 필요하다. 약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제에 서서히 부으며 홍색소를 빼내는 중요 재료, 잿물이 내려진다. 요게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미끌미끌하거든요. 요게 좀 미끈미끈한 정도, 예, 미끈미끈한 정도. 아주 미끄러운 이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 손끝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네. 예. 홍색을 빼기 위한 잿물도 완성됐다. 황색소 뺀 거를요, 자루에 황색소 뺀 홍합꽃을 이 독에다 넣어가지고요, 이제 잿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홍색소를 빼는 이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화에 잿물을 부으면 홍화에 남아있던 홍색소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그 홍색소가 이제 서서히 이제 용출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잿물에 담근 홍화에서 홍색소가 잘 빠지도록 계속해서 치대줘야 한다. 홍화에 남은 홍색소까지 잘 짜내면 염료 배합을 위한 재료 준비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이제 그 오랜 그 노동 끝에 이제 비로소 염색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잿물에 내린 홍화액을 준비한 후 이어 오미자초를 배합한다. 염기성인 홍화액에 산성인 오미자초가 섞이는 순간 중화가 되면서 거품이 함께 일어나면 염액이 완성된다. 이렇게 잘 배합한 염액에 명주를 넣고 빠르게 1차 염색을 시작한다. 빨리 교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뒤집어야 고르게 이제 균일하게 이제 염색이 되죠. 이제 색이 들어가니까 문양이 도드라지잖아요. 이렇게. 못입니다 이거. 명주 염색이 끝나면 남은 염액에 모시를 염색한다. 이제 지금 좋은 색소는 이제 명주가 먹었고요. 그 나머지 색소는 여기에 명주가 들어가면 이제 누리끼리하고 죽은 이제 홍색이 되니까 요때는 이제 이 못이 식물성을 쓰죠. 못이나 면이나 무명이나 그 식물성에는 이제 홍색소만 먹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게 좀 탁해도 거기서 홍색만 먹으니까. 예. 식물의 특성을 잘 이용한 보유자의 염색법. 1회차 명주 모시 염색이 끝났다. (2회차) 염색을 위해 홍화액과 오미자초를 다시 배합한다. 조금 빨리 들어가죠. 2회차 염색 또한 1회차와 같이 명주와 모시 순서로 염색한다. 이제 조금씩 진해지죠. 이게 운보문단이 이제 문양이 아주 도드라져 보이죠. 예, 도드라져 보이면서 직물에 아주 이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게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리면 또 연해집니다. 이게 젖었을 때하고 좀 다르죠. 이걸 하게 되면 한 33회 정도 하면 대홍색이 나오죠. 대홍색을 천에 염색하기 위해 보유자의 오랜 내공이 실린 작업이 쉬지 않고 이어진다. 임금의 색, 대홍을 찾기 위한 길고 긴 여정. 그 여정의 끝에서 보유자는 답을 찾았다. (5회차까지) 염색한 천은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전에 천을 담가 건조할 날콩물을 만든다. 콩가루를 자루에 담아 물에 넣으면 콩물이 되는데 이 콩물에 천을 헹궈주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자외선 결례도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콩가루를 물에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국물을 내가지고 거기에 담그는 거죠. 이렇게 콩물에 염색된 천을 잘 헹궈낸 다음에는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일정 회차를 두고 반복한다.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말렸다가 한번 하게 되면 한번 말렸다가 새 그 염액에 들어가면 벌써 다르죠. 쫙 빨아당기는 게 다릅니다. 건조를 할 때에는 유기물인 홍화의 특성을 잘 고려해 자외선이 강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건조가 끝난 천들은 다시 염색한다. 홍염장은 그러니까 은홍, 도홍, 수홍, 연홍, 분홍, 진홍 뭐든지 그냥 다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똑같은 색깔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똑같은 색깔 못 만들면 홍염장이 아니죠. 색에 대한 직감, 손끝에 실린 오랜 내공. 보유자만의 홍색이 서서히 천에 물들고 있다. 색깔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진해지고 있죠. 대홍색쯤 되려면 이게 딱 보면 거무튀튀해요. 거무튀튀해집니다. 숙련된 홍염장이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 한 평생을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방에 입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그 부족한 거를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냐고. 여기까지 올 때는 그 숱하게 많은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 또 누가 뭐 이게 모범 답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조상님들이 좋은 거는 기록을 남겨놓으셔가지고 문헌을 남겨놓으셔서 그게 뭐 다 옳지는 않지만 또 그 틀린 거 찾아가면서 다시 또 그래 수도 없이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삭혀서 구더기가 나오면 꽤 빨리 그래도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또 구더기 나올 때까지 해보고 결론은 아니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이제 유기물이니까 그 온도하고의 관계는 또 어떤가? 응? 이 끓였을 때는 또 어떤 게 나오는가? 수도 없는 실험과 반복과 뭐를 했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죠. 1차, 2차, 3차, 4차 피말리면서 아이고 그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 그 지금에 이제 웃으면서 해야 될 때 됐죠. 대홍의 색을 찾기 위해 염색은 계속됐다. 대홍에 가까운 색이 나왔다. 2배 농도의 염액을 이용해 21회차까지 염색된 천들은 이제 마무리 염색만이 남았다. 마지막 이제 염색이 이제 됐습니다. 보니까 색깔도 많이 올라왔고 또 그 비단에 이제 불순물도 많이 염색하면서 제거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색깔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진한 색깔로 올라오더라도 색깔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선이 되면 이제 검붉은 이제 붉은색이 되니까 홍색소의 그 아름다움이 상쇄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시점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그 전에서 이제 작업은 작업자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끝낼 수가 있죠. 대홍에 가까운 색으로 염색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를 마지막으로 염색은 마무리한다. 이 정도 색깔이면 자연에서 특히 꽃과 오미자초에서 얻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그 홍색을
이제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가슴 찌는 색깔 아니냐. 본연의 색상이 딱 올라오고 문양이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제 기분이 이제 좋아지죠. 무명의 천들이 수많은 홍염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홍색의 자태를 드러냈다. 개옥이 염색을 위해 개옥이 천을 준비한다. 염색하고 남은 거를 우리가 식물성 섬유에는 홍색소만 먹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색소 한 방울까지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명이나 이 식물성 섬유에다 그걸 먹게 해가지고 다시 잿물에다 그걸 빼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오미자 초를 넣어서 다시 발색을 시켜서 염색하는 그런 과정이죠. 개옥이 염색을 위해 남아있는 홍화액에 오미자 초를 더한다. 이건 이제 뭐 균일한 염색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색소를 먹게 만들면 됩니다. 금방 이렇게 먹어서 진해지잖아요. 하였었는데 그만큼 색소가 있다는 얘기였거든.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던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그 속에 하나하나가 다 과학적이고 정말 그 슬기하고 경험이 녹아내려 있고 전통이 녹아 있고 그런 기법들이죠. 염액 이제 지금 보면은 많이 이제 연해지잖아요. 여기 밑에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도 약간 붉은기가 있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이제 조금 있으니까 담궈놓으면 담궈놓을수록 이제 서서히 먹겠죠. 그래서 일단은 설렁설렁해서 여러 좀 천이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먹게 하고 나머지는 또 버리지 않고 저걸 또 그냥 담궈둡니다, 밤새.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방울도 헛되게 버리면 안 되겠지. 귀하게 우리가 얻었으니까. 남은 홍화염액에 천을 약 하루 정도 담가두면 염액을 모두 빨아들이게 된다. 건조 과정을 거친 개옥이 천은 오랫동안 보관해 개옥이 염색을 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천이 빨아들인 홍색을 다시 빼내기 위해서는 잿물을 이용하면 된다. 건조한 개옥이 천을 잿물에 넣으면 천이 빨아들였던 홍색소가 빠진다. 이 무명에 들었던 거를 잿물에다 토해내고 있어, 개워내고 있는 거예요. 개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빨갛던 게 이제 이렇게 개워지고 있잖아요. 대신 염액은 진해지고. 내가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그건 기능에 충실할 뿐이라고 지금. 이게 천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개워낸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이제 머금게 했지만 뺄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빠져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근데 이 무명은 개옥이 염색을 위한 무명이에요. 요거 지금 얘들은 항상 허무하게 어떤 직물로서 일생을 보내는 그런 직물이 될 거예요. 우리 공방에서. 어느 정도 홍색소가 빠지면 남은 염액까지 짜낸다. 요거는 지금 이제 표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궁중에서 공주나 옹주의 옷을 만들 때 분홍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지솜이나 또는 개옥이 무명에 들였던 걸 빼가지고 하는 방법일 텐데요. 요것은 이제 분홍 쪽이니까 아무래도
표백이 잘 된 직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세요. 이제 분홍빛만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홍화염색, 일반적인 홍화염색 갖고는 이 색깔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화는 궁중에서의 기능이었으면서 다양한 그 재료를 이런 식으로 물들여서 필요한 것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개옥이 염색을 마친 천은 날콩물에 잘 헹궈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잘 건조시키면 된다. 김경열 보유자는 홍염과 전통 염색의 맥을 지속하기 위해 전승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제 묶어서 문양을 내고 거기에 이제 색깔을 좀 집어넣었어요.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밑에 색깔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제 우리 그 전통 색의 그 색을 직접 이렇게 봄으로써 그 깊이 있는 그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염색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게 그 과거 전통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문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까지 여러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일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은 염색을 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천연 염색을 가까이 하고 관심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염색의 맥이 끊기지 않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드는 거는 자연 철매염이 된 거예요. 집게에서. 전통 염색 중 문양염을 통한 홍염 교육. 보유자의 노력으로 전통 홍염법이 전수되고 있다. 여기저기 잘했어요. 그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역시 뭐 우리 그 고려 시대부터 내려왔던 우리 민족의 그 문양을 지금 학생들이 내고 있으니까요. 후회답다. 정말 그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그 기회를 이어받았구나, 재주를 이어받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김경열 보유자는 현재 김보람 전수장학생에게 홍염 중 대홍의 색을 낼 수 있는 홍염법을 전승하고 있다. 탁한 색만 이제 남아있지. 다 뺀다고 해도. 그럼 이 원단 위에다 또 입힐 수 있어요? 그럼 또 입히지. 이건 이제 그 개옥이 염색용이야. 그리고 물도 봐라. 예전에 우리가 잿물에서 홍색소 빼놓은 그거 색깔 나잖아. 네. 많이 봤지 이건. 네. 자연 전통 기법 그대로 전수 받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자연 전통 염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으뜸으로 손꼽혔던 왕의 색. 조상이 남긴 위대한 색을 지키기 위해 손끝으로 격조 높은 홍색을 뽑아낸 김경열 보유자. 40여 년간 홍염에 매진한 그의 장인 정신으로 대홍의 맥이 다시 이어졌다. 거의 이제 인생이죠. 뭐 인생이고 삶이었고 또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이렇게 함께한 그러한 그 인생의 도반이었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이쯤에 와서 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홍화가 그랬습니다. 이제 활발한 이제 전승 활동도 하고
그 홍염에 대한 그 유물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이제 유물 복원 작업 같은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장서서 복원 작업에 참여해서 진짜 각 분야에 그냥 그 좋은 솜씨가 계신 분들이 그런 그 같이 해서 남겨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